없어서. 자, 엄마가 밥이 맛이 없다고, 엄마 밥이? 승미야 연락처 좀. 자,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볼게요. 풍선 아래. 일반적으로 물질은 상태와 관계없이, 물질의 상태라면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는 거죠.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한대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는 압력에 따라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지만, 기체는 압력에 따라 부피가 크게 변한다. 자, 태양아. 네. 고체, 액체는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해요. 고체 액체가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하고, 기체는 압력에 따라 많이 변해요. 온도의 압력에 따라 자,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는 밀도를 표현할 때는 부피하고 질량이 필요한 거잖아. 네. 근데 부피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네. 고체와 액체는 부피의 온도에 따라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를 함께 표시해야 정확한 밀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기체의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도 변하고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밀도를 표현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집어넣어, 도훈이. 도훈아, 집어넣어. 뭐하고 있어요? 예준아. 먹으면 안 되지. 예준아. 예준아. 네. 자, 고체와 액체는 압력에 따라 부피 변화가 없대. 왜? 네? 고체와 액체는 압력에 따라 부피 변화가 없대. 왜? 배웠어. 마이너스 2 사람 먹어. 조용히 해. 먹지 마. 현경아, 고체와 액체에 여기 압력이 왜 빠졌어? 입자 배열이. 입자 배열이 압력에 따라 변하는 배열이 아니지? 틈이 좁고 얘는 틈이 많아. 빈 공간을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압력에 따라 부피 변화가 커서 기체는 압력과 온도 변화를 반드시 써줘야 되고 고체와 액체는 온도에 따라 달라져서 온도를 같이 표시해야 되고 우리 고체, 액체, 기체 열받으면 팽창하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온도는 반드시 모든 상태의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확한 밀도 표시는 기체의 경우는 온도와 압력을, 고체, 액체는 온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자, 여기 밑에 알루미늄, 철, 금 세 개 중에 밀도가 가장 큰 게 뭐야? 오른쪽에 알루미늄, 철, 금 중에 밀도가 가장 큰 게 뭐야? 금이야. 금이 밀도가 되게 큰 편이거든? 그래서 금을 갖다 땅에서 캐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예쁜 금덩어리가 나온 게 아니라 사금이라고 그래. 모래하고 금하고 섞여져 있어서 모래인지 금인지 비슷하게 이렇게 딱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사금을 캐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스듬한 빗면에다가 시냇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주고 여기에다 사금을 쫙 뿌려줘. 그러면 가벼운 모래들은 물결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무거운 금만 여기에 탁 가라앉아서 얘만 따로 채취해서 녹여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밀도가 커서 가능한 일이에요. 식용유, 물, 글리세린. 자, 예준아? 식용유, 물, 글리세린 중에 누가 더 밀도가 커? 글리세린이요. 글리세린. 그래서 글리세린이 가장 밑에 있었지? 자, 그러면 원빈. 헬륨, 산소, 이산화탄소 중에 누가 가장 밀도가 커? 비나? 이산화탄소. 그치? 이산화탄소. 그래서 입으로 분 풍선은 밑으로 촥 가라앉죠. 이산화탄소보다 무거운 사염화탄소. 원소. 사염화탄소. 염소에다가 탄소가 4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 탄소 자체도 무거운 편인데 염소도 무겁잖아. 염소 몇 번? 원소 몇 번이에요? 몇 번? 몰라. 10번째가 아닐걸? 17. 17. 원소. 예? 어? 18번이 아르곤이지. 콜라였잖아. 그치? 사용화탄소는 어디서 쓰냐면 우리 세탁소에서 써. 세탁소에다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아니? 네. 비싼 옷은 물로 빨면 큰일 나. 그래서 위에서 사용화탄소를 위에서 쫙 쏴주잖아? 그러면 얘네가 기름때를 싹 녹여서 밑으로 딱 떨어진대. 밀도가 커서 위로 넣으면 샥 떨어져서 여기 기름때를 쭉 빼서 냄새 날리고 그리고 처리해서 집으로 오는 거야.
씻을 때는 그렇게 씻으면 어떡해? 네 몸이 깨끗해지겠지? 너를 락스에 넣는다고 생각해봐. 많은 것들이 깨끗해지겠지? 그지? 피부에 야, 실수로 입에 들어가면 이게 안 되지. 그거 눈에 들어와도 눈도 안 좋고 강한 그 호흡기로 들어가도 호흡기가 손상되고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귀에 들어가면 그냥 그렇겠지. 장에 뭐든지 정도가 농도가 짙으면 락스가 염화수소인데 얘가 농도가 짙으면 염산이 되는 거야. 염산은 염산테러 알아 몰라. 피부에 닿으면 녹여버리잖아.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 한 방울 정도는 괜찮아요. 내가 옛날에 그 실험실에서 그 물총 싸움할 때 염산 들고 가면 그건 테러지. 그 경찰서가 실험실에서 황산, 염산을 그걸 갖다가 실험할 경우가 있었는데 되게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나는 떨어진 거 본 적도 없거든. 근데 집에 갔더니 집에 가는 길에 운동화를 봤더니 운동화가 해진 것처럼 구멍이 뽕 나 있어. 해진 것처럼. 나는 떨어진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운동화가. 발가락도 녹았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떨어진 거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잘 몰랐거든. 근데 얘가 그렇게 해서 떨어졌나 봐. 그 정도로 강한가 봐. 그래서 실험할 때는 묽은 염산 쓰는 이유가 안 되지. 그래서 묽은 염산 쓰는 이유는 많이 묽게 해서 왜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크게 나지 않게끔. 물을 탄 거에 거예요.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겠지. 자, 끝도 없다. 자, 일상생활의 밀도를 이용한 얘는 구명조끼는 밀도가 작아서 뜨게 해주고 잠수부가 물속에 가라앉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납을 차고 가면 되죠? 밀도가 크게 해서. 그리고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할 때 밀도가 작은 서프보드를 이용한다. 자, 그리고 가스가 밀도가 각각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가 집에서 쓰는 거는 LPG 아니고 LNG야. 그리고 LNG야. 도시가스가 LNG야. 천연 액화 가스. 그리고 우리 왜 짜장면집이나 식당가에서 가끔 그런 거 볼 수 있을 건데 자동차 타고 가면 왜 트럭에다가 회색 통에다가 여기에 LPG 써 있는 거 이거는 식당에 배달해 주는 거거든. 얘가 좀 더 싼가 봐. 도시가스보다 얘가 더 싼가 봐. 얘는 집에도 쓰고 얘는 업소용이니까. 그치? 가게에서 LNG 쓰는데 본 적이 없어. 가격 차이인가 봐. 해서 LPG 배달해서 쓰는데 LNG랑 LPG랑 차이가 뭐냐면 얘는 천연가스고 LPG는 뭐냐면 프로페인이라고 해서 무거운 가스를 써. 거기 가스가 무거워. 얘가 만약에 누출되면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가라앉게 되거든. 해서 LPG를 쓰는 곳에서는 가스 누출 경보기를 어디에 달아야 되냐면 집 아래쪽에 연결을 하면 되고 LNG를 쓰는 거는 이렇게 위쪽에다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해야 돼. 집에다 설치하는 거는 위에 설치했어? 아래에 설치했어? 위. 다 알고 있지? 스프링클러도 위에 있고 당연히 스프링클러는 위에 있어야 되고. 자, 우리 가스 검침원들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들리면 그 왜 가스 나오는 거기에다가 천장에다 막 이렇게 LNG는 가벼워서 노출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해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경보기 설치하는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른쪽 보조단에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과 밀도. 하준이 읽어봐봐. 15페이지 가장 오른쪽 위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과 밀도. 쟤 원래 조용해? 래퍼예요. 쟤 조용해? 아니요. 안 조용해? 안 해. 쟤 언제쯤이면 다시 쟤처럼 될까? 네? 쟤도 처음엔 되게 조용했어. 네? 유로. 되게 조용했어요. 그래, 처음에. 오지우는 완전 사기 캐릭터야. 지훈이 첫날에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말 한마디도 조용했거든요. 얘는 입으로 오기 전까지 조용했어. 3일까지 저도 오지훈이 입으로 오기 전까지 했어요. 태양이는요? 둘이 문제야. 적당했어요. 맨 기치를 지가 했어. 그치 말질을 했어. 얘는 시끄러워지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처음부터 적당히 그거 해갖고 저는 지훈이가 와가지고 시끄러웠어요. 신기해요. 절대 자, 승민아, 온도에 따른 물질의 밀도 변화 읽어봐봐, 가운데.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가 커짐으로 밀도가 작아진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가 작아짐으로 밀도가 커진다. 우리 열팽창 열 받으면 액체나 기체, 고체가 길이,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열팽창이죠. 자, 부피가 변하면 밀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가 작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밀도는 꼭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 위치 뒤에 있는 친구 읽어봐요. 신규생. 뒤에 있는 신규생이네. 밀도의 기압에서 공기의 과천연가스, LNG, 에탄, 석유가스, LPG의 밀도는 다음과 같다.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므로 가스 누출 경보기를 위쪽에 설치하고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므로 가스 누출 경보기를 아래쪽에 설치한다. 아 래퍼예요. 읽는 거 보니까 되게 똑 부러지는 성격이네. 그치? 어우, 래퍼지. 똘똘한데, 똘똘해? 똘똘이. 스피드를 우리 큰아들 별명이 내가 똘똘이라 그래. 똘똘이. 똘똘해서. 똘똘이. 뭐가 이상하잖아. 어우, 저질. 자, 우리 개념 빌드업. 자, 지훈아. 개념 빌드업에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 즉 물질의 무엇으로 나눈 값을 밀도라고 한다? 질량을 부피로. 그렇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훈아? 예? 질량, 부피, 밀도. 뭐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할까요? 부피, 아니 질량. 예? 빨리. 그럴 때 밀도라고 하는 거야. 밀도. 밀도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맞아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는 자연스러워. 상대적으로 작은 물질이 위로 뜬다. 자, 뒤로 넘겨. 16페이지. 너네 맥주병이란 얘기 들어봤어? 네. 맥주병 왜 수영 잘 못하는 사람이지. 나 물에 잘 안 떠. 맥주병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밀도가 크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크단 얘기지. 통뼈 이런 애들이 맥주병인 거야. 물에 잘 안 뜨는 애들. 신호를 잘 뜨게 나요? 신호는 대뼈가 아닌데. 그치 일단 큐브 갖고 있었어. 지방이 밀도가 크게 작게? 지방. 살 많이 찌는 사람들. 커요. 밀도가 작아. 그래서 뚱뚱한 사람 물에 잘 떠. 신호 수영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잘 다 뜬다니까 나도. 수영은 아, 수영 선수하고는 또 다르지. 일반적으로. 자, 16페이지 끓는 점과 녹는 점. 자,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있어요. 얘네가 하나의 상태로 머물지 않고,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서로 다른 상태의 물질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자, 가은아?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무슨 상태 변화? 아, 또 웃고 있어요. 패스? 알지? 알아요. 태양이 알아요. 태양이는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아유, 48점인데 당연히 알고 있지. 48점이요. 아, 48개. 융해. 알아요. 그래 알아야지. 여기에서 태양이가 모르는 건 없어요. 자, 이거 뭐예요? 천재다 태양이. 기화. 요거, 이거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린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에 명칭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 융해 배웠어? 근데 초등과정은 전혀 몰라.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 내용은 알아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어디까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승화라고 그래. 자, 그리고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걸 뭐라고 하지? 유로야? 응고. 요거는 액화. 그리고 요거는 승화. 자, 1, 2, 3, 4, 5, 6. 자, 유로야, 여기에서 열 흡수 반응을 찾아봐. 옆에 내려놓고. 열 흡수 반응. 열 흡수 반응이요?
1, 2번 중에. 1, 2번이 뭐예요? 번호를 적어놓으셨어요? 흡수요. 흡수하는 거는 이제 결이 높아지는 건가요? 낮아지는 1번이야, 2번이야. 단답형으로 얘기해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가 보기에 말고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줘. 맞아. 2번. 고체가 기체로 되는 게 열 흡수라는 거야. 열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 열 에너지가 큰 상태로 넘어가려면 운동성이 활발해지려면 운동성은 온도하고 관계 있으니까 열을 흡수해야 더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잖아. 밥을 먹어야 살이 찌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듯이 에너지를 낼 수 있듯이 여기서 에너지, 열 에너지는 운동성하고 관련이 있다 했지? 자, 도유라 3번, 4번 중에 열 흡수 반응은 4. 3번. 3번. 열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 열 에너지가 많은 데로 가려면 고체하고 액체하고 누가 더 활발해? 운동성이 누가 더 활발해? 이겼다. 액체. 그러면 운동성이 활발하니까 열을 흡수해야 운동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열 흡수야. 여기 두 개 중에 열 흡수 반응은? 조용히 안 해? 5번. 그렇지. 얘는 운동성이 활발해지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가열을 하면 빨리 일어나고 가열을 안 하면 주변에 있는 열을 막 가져가 버리고 얘가 상태 변화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 아이스크림이 시원해지는 거야.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콜라에 얼음 넣잖아. 얼음이 녹으면 콜라가 시원한 건 콜라에 있는 열을 흡수하고 얼음이 액체로 변신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땀이 마르면 내 몸에 있는 열을 갖고 흡수하고 기체로 변신했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는 거고, 얘네들은 빨간색은 열이 흡수되는 반응이야.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 간다는 얘기니까 주변 온도는 내려가서 시원하다, 차갑다라는 표현을 한다 이거지. 자, 그리고 반대로 가는 거. 자, 한방눈이 내리거나 아니면 얼음이 얼거나 아니면 자,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거나 그리고 사우나 들어가면 후덥지근한 거 느끼는 거 요거 다 파란색은 자, 열 방출 반응이야. 도훈아, 열 방출하면 주위 온도는 어떻게 되지? 얘도 낮아지고 얘도 낮아지고. 자, 그러면 주위는 따뜻해져요? 시원해져요? 따뜻해져요. 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오렌지 농장의 냉해 방지가 있잖아. 자, 오렌지 농장의 냉해 방지. 내가 오렌지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얼어버리면 썩어서 팔 수가 없어. 얼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바로 썩는단 말이야. 해서 여기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거나 아니면 물을 여기저기 이렇게 떠넣어서 얘를 얼려주면 일단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면 효과가 제일 좋아. 왜 그러냐면 아이스가 이렇게 딱 코팅이 된단 말이지. 차가운 바람을 막아줘서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응고하면서 자, 액체 상태의 활발한 운동이 고체 상태로 둔한 상태로 가기 시작하면서 열을 마구마구 방출하기 때문에 오렌지가 얼지 않게끔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잖아.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정도가 3, 4도씨까지도 올려주는 효과가 생긴대. 굉장히 효과가 큰 거지. 추울 때 사람이 물을 묻히고 다리를 기화가 일어나면 큰일 나. 그만해.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그만 쳐다봐. 너도 저 아무것도 안 해. 너도 이쪽 쳐다봤잖아. 뭘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자꾸 자꾸 아니 그만해. 자, 그럼 일단 끓는 점을 보기 위해서 설명을 했거든. 끓는 점은 여기서 상태 변화 뭐에 해당돼? 도윤아? 끓는 점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2번.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거든. 5번. 기화 맞죠? 자, 물을 끓이는 동안 실험을 했어. 순수한 물을 끓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처음에 물을 끓였으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일정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되니까 다시 증가하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내가 물을 끓였으니까 시작 상태는 물, 액체인 거야. 그리고 언제부터 얘네가 온도가 일정하냐면 얘가 액체의 양이 점점 물이 쫄아든다라고 하지 사라질 때쯤. 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기체로 얘네가 날아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수평한 구간은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구간,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야. 그리고 얘가 다 끓고 나면 빈 공간만 있으면 얘네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용기가 타버려. 해서 자, 물을 가열하게 되면 이런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데 액체가 기체로 변신하는 물의 양이 점점점 줄어드는 구간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거든. 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이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이라고 해. 끓는 점. 끓는 점의 특징은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자, 유라? 액체하고 기체 중에 누가 더 입자 운동성이 활발해? 그치. 입자 운동이 둔하고 좀 더 활발하단 말이야. 가열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입자가 이 열을 갖고 운동하는 데 써버려. 온도는 이퀄 운동성이라고 했잖아. 해서 온도를 높여줘서 가열해줘서 운동성이 활발해지면 일부 액체가 이 흡수한 열을 갖고 바깥으로 나가버려. 먹튀. 열 먹고 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가열해주는 게 열 먹고 날아가고 열 먹고 튀어버리고 그러면 온도가 수평하게 되겠지? 올라가지 않겠지? 너 핸드폰 저기다 올려놔. 안돼. 시계 보지 마. 뒤에 저 있죠. 조용해. 자, 그래서 자 액체를 가열하는 동안 끓는 점에서 나타나는 상태의 변화는 일부 물질의 상태가 두 개가 같이 존재함과 동시에 얘네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 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고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가 나타난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1kg의 물을 끓였을 때와 2kg의 물을 끓였을 때 뭐가 달라질까? 뭐가 달라질까? 온도가 달라져? 시간이 달라져? 시간. 만약에 1kg가 지금 이렇게 끓었다라고 하면 2kg는 얘보다 더 늦게 끓어요. 2kg는 양이 많아지니까 더 오래 끓기 시작해. 라면 하나, 너 라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 17개. 2개 먹을 수 있어? 네. 한 번에 매번 2개 먹어? 그러면 물 하나하고 2개하고 양 조절돼? 아 예. 아니. 금방 딱딱 재? 알 수 있어? 눈대중으로? 근데 그건 알겠지? 라면 하나 끓일 때 걸리는 시간하고 2개 끓일 때 걸리는 시간하고 언제 더 오래 걸려? 같지 않아요? 당연히 2개지. 왜 같아? 그러니까 생각나. 더 센 불로 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짧아지긴 하겠다. 그치? 근데 어차피 끓는데 다 센 불로 시작하지 않아? 좀 짜게 먹으면 되죠. 좀 작게 먹을. 자기. 숯불 한 개만 넣어라. 아니 그 면 두 개 넣고 거의 스프 두개 넣고 같은 물에. 시끄러. 안 물어봤어. 나는 지훈이한테 물어봤다. 선생님 어떻게 짜게? 어떻게? 자, 됐어. 유현님 됐어. 좀 짜스러운 질문인데 운동성이 그 열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물을 끓일 때 저어주면서 끓이면 빨리 끓어요? 열 전달이 고르게 될래나? 대류를 내시는 거. 근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손에서 지키는데요. 그림 그려. 알아. 그러면 안 되지. 제 자에다 그림 그리는 거 알고 있고. 얘 자에다가 이시가 써가지고 이렇게 우성 아니죠? 내가 제 핸드폰 시계 보는 것도 알았는데 왜 모를까? 응? 자, 1kg하고 2kg하고 가열될 때 시간이 차이가 나서 요 가로에 이 수평한 기간이 시작되는 요 구간의 시작점이 다르고요. 만약에 다른 물질이라고 하면 이 높이가 차이가 달라. 높이가 다르다는 건 다른 물질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높이가 다른 거야. 자꾸 저 쳐다보는. 그만해. 미치겠다. 자, 그리고 에탄올 가열 실험을 한번 볼게요. 에탄올은요, 78도씨에 끓거든요. 그래서
실험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단 비커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다가 시험관을 넣고 시험관 안에 여기다 에탄올을 집어넣어. 그리고 마개로 막아주고 위에 온도 센서 이렇게 해주고, 이 시험관이 가지 달린 시험관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자 튜브를 연결하고 여기에 찬물에 이렇게 시험관 담가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에탄올이 가열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 그럼 기체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옆에까지 가겠지.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찬물에 의해서 기체로 되어 있던 에탄올 기체 상태가 찬물에 의해서 뭘로 바뀔까? 무슨 액체로 바뀌겠지. 차가울 때는 액화되고 따뜻할 때는 기화가 되는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온도 측정하니까 얘는 몇 도시에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냐면 78도시에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 그래서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시인 것을 확인한 거야. 근데 실험 장치의 첫 번째,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끓임 쪽을 집어넣어. 끓임 쪽이라는 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에탄올은 알코올이거든. 알코올은 불이 날 확률이 있어. 인화성이 있다 그래. 왜 우리 중식 같은 경우 막 중식 음식 하다가 고량주 같은 거 들이붓고 막 불 질러갖고 막 불만 내고 하는 거 있잖아.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화재, 불이 잘 붙거든. 근데 얘네가 가열하다가 갑자기 끓어넘쳐서 이렇게 부르륵 나오잖아. 그러면 순식간에 팍 불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끓임 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커다란 기포가 이 작은 기포 사이로 들어가서 큰 기포를 작은 기포로 바꿔줘. 그래서 갑자기 끓어넘치는 것을 방지시켜줘요. 그리고 물 안에 이중으로 가열하는 걸 물 중탕이라고 하거든. 너가 아까 3시에 가야 되지 않아? 깜짝이야. 가. 뒤에 부분 내가 영상 보내줄게. 그럼 가시는 게 너무. 물 중탕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고르게 가열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아래만 확 가열하면 또 인화성이 있어서 불이 확 나. 그래서 전체 고르게 천천히 가열해서 화재 위험성을 낮춰주는 거야. 물 중탕하는 이유, 끓임 쪽을 쓰는 이유, 이 실험 방법 과학에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에탄올에 끓는 점을 78도씨이다라는 걸 알아냈다. 저보다 하니까 내가 10분이나 걸리고. 자, 기준 끓는 점. 자, 태양이 읽어봐봐. 기준 끓는 점. 기준 끓는 점. 기준 끓는 점. 대기압이 1기압일 때 이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라고 하면 기준 끓는 점을 의미한다. 대기압이 1기압인 건 우리가 생활하는 요 정도 표준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체가 너네들을 이렇게 사방에 감싸주는 힘이 있는데 요게 1기압이고, 요거를 갖다가 물기둥으로 비유하면 물기둥 10m 높이에 있는 물이 누르는 힘과 같대요. 사방에서 10m의 물기둥이 우리를 눌러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맨날 거기에서 생활하니까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야. 자, 그리고 에탄올 끓는 점 측정 장치 도훈이 읽어봐봐. 상황을 끌려줘야 갖고 불이 붙이는 물질으로 물중탕으로 수소에 가열한다. 상황에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봤는데 끓이면서 자, 물중탕으로 하는 이유 뭐라고 도훈아? 수소에 가열하기 끓는 쪽을 넣는 이유는?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봤는데 자, 잘했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다른 까닭. 도율이 읽어봐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 인력이 약한 물질은 끓는 점이 낮고 입자 사이에 인력이 강한 물질은 끓는 점이 높기 때문이다. 인력하고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인 거지. 인력은 입자의 질량, 종류와 관계 있잖아. 입자 원소 기호들 중에 질량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질량별로 1번부터 딱 나왔단 말이지. 번호가 같은 게 없잖아. 그치? 모든 원소는 질량과 크기가 달라.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입자 사이 인력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쟤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지문이 일치하지 않잖아. 그래서 지문 감식해서 사람을 구분하듯이 인력이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도
물질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끓는 점이 언제나 똑같을까? 아까 밀도는, 자, 예준아, 밀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 엄마? 밀도는 부피에 따라 달라진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는데 얘를 바꿀 수 있는 외부 변동 요인이 있댔잖아. 기체는 압력과 이것, 고체 액체는 이것.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밀도 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정확한 밀도 표시가 가능하다라고 했지. 자, 근데 끓는 점은요, 역시 얘도 외부 요인이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 뭐냐면 뭘까? 좀 전에 읽었는데? 끓는 점은 뭐가 일정할 때 일정하게 나타나. 그 뭐가 뭘까? 좀 전에 읽었잖아. 그거요. 아니 밀도. 야 이지. 기압에 따라 달라져. 공기의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 동안에 이 온도 끓는 점은 자 기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라는 건 1기압, 대기압 1기압일 때 해당이 되는 말이라 기압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우리가 정확한 끓는 점이 될 수 있다. 즉 기압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외부 기압이 높아지면 요로야 끓는 점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외부 기압이 높아지면요. 응. 끓는 점이요. 낮아져요. 높아지네.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요. 높아져? 안 도율아 높아질 거 낮아질 거? 높아져? 태양이도? 이거 나 사실 것 같은데. 왠지 낮아질 것 같아? 승민이는? 애매한데. 애매해? 50% 확률인데? 뭔가 이거 낮을 것 같은데 높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기압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압력밥솥은 기압을 높인 거야, 낮춘 거야? 압력밥솥은 압력을 높여서 끓는 점을 높여주는 거야. 자, 우리가 생활하는 요 정도 기압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체들이 이렇게 있어서 얘네를 눌러주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가열하잖아? 100도씨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얘를 더 이상 밖에 있는 애들이 얌전히 눌러주지 못하고 얘가 운동성이 활발해져서 얘를 이겨서 확 뚫고 나가버리는 게 끓는 현상이야. 근데 요 공기가 많으면 외부에서 눌러주는 힘이 더 세지고 요 공기가 적으면 외부에서 눌러주는 힘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얘 운동성이 더 큰지 작은지 외부에서 눌러주는 힘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끓는 점이란 말이지. 세게 눌러주면 더 높은 온도에 끓고 약하게 눌러주면 낮은 온도에서도 끓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현상. 대표적으로 압력밥솥. 압력밥솥은 특징이 뭐야? 꽉 밀폐되어 있잖아. 얘가 밥을 짓는 동안에 내가 칙 하고 김이 빠지기 전까지는 얘가 기체가 새어나가지 못하게끔 꽉 막아놨단 말이야. 밀봉되어 있어. 그래서 밥하고 물하고 쌀하고 물하고 넣었어. 가열하잖아? 그러면 이 물이 뭐가 되겠니? 가열하면 여기 수증기로 가득 차 있겠지. 기체량이 많아지면 기압이 세지겠지. 그럼 100도씨에 끓어야 되는데 120도씨에 끓기 시작한단 말이야. 끓는 점이 높아져서 고온에다가 순식간에 밥을 갖다 짓게 되면 얘가 푹 퍼지지 않고 얘를 순식간에 얘를 갖다가 강한 압력으로 탁 찌잖아? 그럼 퍼지지도 않고 쫀득쫀득하고 잘 익게 밥맛이 좋은 게 되는 거지. 맛있는 백미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지. 저는 왜 굳이 압력을 높인 다음에 더 높은 끓는 점을 만드나 싶었는데. 이게 고온에다가 얘를 탁 치면 얘네가 퍼지지 않고 얘가 익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익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가 쫀득한 식감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냥 밥솥에다 하면 푸실푸실한데 압력밥솥에 놓으면 탱글탱글한 이유가 강한 압력으로 순식간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익히는 게 아니라 탁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힘을 줘서 얘를 익혀버려서 쫀득쫀득한 거야. 나 그냥 밥솥은 할 줄 몰라요. 압력밥솥. 그런데 높은 산에 가면 밥이 설익잖아. 도나?
왜 이래? 응? 너 오늘 공부 할당량 다 끝났니? 지은이 형 하니까 무서운가 봐요. 어. 트라우마. 지훈이가 째려보는 것 같은데? 너 이따 따라와. 높은 산에 가. 높은 산에 가서 가열을 해. 밥을 짓는단 말이지. 가열을 해. 그러면 높은 산에는 기체양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뭐 입맛까지. 조용히 해. 입맛 다시 자, 높은 산에 가면 지표면보다 공기가 희박해. 왜? 중력은 높이 멀리 떨어질수록 적게 작용하니까 지표면에는 1기압인데 높은 산에 가면 1기압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기체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70도씨밖에 안 됐는데 물이 바글바글 끓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물이 바글바글 끓어서 사라져.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익지 않고 삼중밥이 돼버려. 설익는다고 하지?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익지 않은 층층밥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높은 산에서 밥을 제대로 익히게 하려면 물이 없으면 타지. 여기 뚜껑 그냥 돌려두면 안 되고요. 돌면 먹으면 안 돼요. 뚜껑을 덮어주고 여기다 돌을 얹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생겨서 얘가 100도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7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 끓기 시작한대요. 압력 막돌 이렇게. 네, 그럼 70도씨에서 되면 그냥 가운데 것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것만 탄 거 잡숴요 그럼. 그냥 가운데 거 먹으면 되는 네 먹고 싶은 거 잡숴요. 네. 그리고 또 실험이 있어. 어떤 실험이 있냐면 둥근 플라스크 막에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다가 60도씨 정도 되는 물을 넣어. 그럼 60도씨에 여기에서 실험했어. 바글바글 끓어? 아니야, 절대 안 끓어.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뒤집어. 뒤집고 나서 물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역시 60도 될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찬물을 들이부어. 찬물을 들이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찬물인데 얘가 바글바글 끓어버려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60도시면 얘가 일부 온기가 있으니까 일부 기체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찬물 들이붓잖아? 그러면 서연아, 찬물에서 기체가 기체로 있을까? 액체로 변신할까? 백화되면. 우리 왜 안경을 안 써서 모르겠구나. 겨울철에 창문 문 열면 창문 뿌옇게 되잖아. 그치? 차가운 표면에 닿기 시작하면 기체가 액체로 액화돼 버리거든? 얼음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잖아? 그치? 얘가 찬물에 의해서 기체가 액체로 액화가 돼. 기체가 차가워지면 액화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기체양이 줄어들어, 늘어나? 자, 다시. 자, 60도씨의 물이야. 물만 있는 거 아니겠지? 여기 기체들이 이렇게 있겠지? 그치? 내가 진공 상태로 만든 게 아니라서. 여기다가 찬물을 들이부어줘. 그럼 일부 기체가 액체로 변신해. 그러면 기체양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요 기압이 늘어나, 높아져, 낮아져? 기압이 낮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 갖고 바글바글 끓는 현상이 나타나요. 내복, 기압이 감소해서 끓는 점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근데 선생님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액화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는 열보다 끓는 점이 낮아져서 기압이 낮아서 끓는 점이 낮아진 효과에 대한 설명. 그게 포커스가 얘가 열이 내놓는다, 액화 열 내놓는다는 우리는 후덥지근하다의 정도지 얘네가 막 기화할 정도의 그 커다란 효과는 아니야. 아쉽죠? 그죠? 자, 기체 기압이 감소해서 끓는 점이 낮아지는 효과, 그거 실험한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왜 뒤집은 거예요? 더 예쁘잖아. 위에다 해도 되지만 닿는 면적이 찬물 더 많이 닿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우리 왜 조금만 따뜻한 20도씨만 돼도 얘를 우주 공간에 가잖아? 순식간에 끓어져서 사라져요. 왜? 우주에는 기체가 거의 없잖아. 얘가 운동성이 아주 조금만 있으면 다 날아가 버려. 자, 3번에 어디를 밑줄 치시냐면 3번에 끓는 점 특징에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고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거 서술형이에요. 쉬워요. 자,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어떻게 된다? 낮아지고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요 뒤에 있는 높아진다, 낮아진다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에서 끓어요. 네. 네? 네. 끓는 점이잖아요. 마이너스인데요? 지금도 이론적으로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끓고 있는 거예요. 끓어서 이미 기체로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정도의 이게 아니지. 액화질소가 그래서 질소 아니 액화 상태 액체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산소도 액체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산소가 산소가 액체가 되면 뭐예요? 액체 산소지요. 저희가 그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마시면 마시는 거겠지? 네가 네 몸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기화할 걸? 그럼 어떤 그러면 그러면 산소를 마신 거예요. 얘가 기화할 때 어떻게 되겠니? 열 흡수하겠니? 열 방출하겠니? 기화하는데 열을 흡수하지. 흡수하지. 그러면 왜 우리 드라이 아이스에 손 닿아서 화상 입는다고 하잖아. 얼음에 잘못 닿아서 화상 입는다고 하잖아. 급격한 온도로 세포 손상을 입는 걸 데웠어도 화상이고 냉각돼서 생기는 것도 화상이라고 표현하잖아. 화상 입을걸? 온몸에요? 산소, 액체 산소 들이마시고 싶대잖아. 마시면 되죠. 되게 마시면 화상 입는다고. 말려야지. 그거 말고도 마실 거 많은데. 마시고 얼음물 들어가면 여기 마시고. 자, 외부 압력에 따른 끓는 점 변화에 의해 높은 산에는 대기압이 낮아져 물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으므로 음식이 잘 익지 않는다. 압력솥을 사용하면 수증기에 의해 압력솥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물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으므로 음식이 빨리 익는다. 최근에는 원래 120도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신제품이 120도까지 끌어올렸대. 그전에는 뭐 100도, 120도 이하였으니까 최근에 120도가 이렇게 장점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전엔 몇 도인지 잘 모르겠어. 자, 어쨌거나 100도씨보다 높아졌겠죠. 자, 그 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 선생님 거는 100도 120도 아니야. 120도 아니에요. 4년 전에 샀나? 4년이요? 120도가 최고 온도로 알고 있어. 내가 신제품 봤더니 120도가 최고더라고. 1.5기압? 왜 김연아가 선전하는 거 몇 기압이지? 기억 못하지? 이현아 광고가 삼성이에요. 안 하고 김연아 피겨. 자, 어떠한 고체를 가열합니다. 가열했을 때 당연히 가열하니까 열을 얻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런데 높아지다가 얘가 일부 어느 구간에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얘가 만약에 얼음이었어. 자, 얼음이면 고체였고 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의 특징을 보니까 얼음이 일부 물로 녹고 있는 구간이야. 그러면 고체가 일부 액체로 변신하고 있는 요 상태 변화 구간이겠지? 그래서 얘가 다 녹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순수한 물이 돼서 온도가 다시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지. 자, 그러면 서연아, 요거 무슨 상태 변화야? 융고? 융해. 융해라는 상태 변화지? 융해할 때 열을 흡수하던가 열을 방출하던가? 흡수. 고체보다 액체가 운동성이 활발하잖아. 그치? 얘가 고체였는데 열받으니까 활발한 고체로 변신해. 그런데 더 계속 열을 주니까 더욱 활발한 고체에서 얘가 운동성이 활발해지면 얘네 입자를 밀쳐내기 시작해. 그러면 액체 상태의 배열로 바뀌면서 가까우면서 부딪히면서 열도 있는데 멀어지니까 운동성은 활발해지지만 가까이 있어서 부딪히는 열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거지. 이 수평한 구간이라는 것은 얘가 일부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 이거를 우리는 녹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액체를 계속 가열하지 않고 이제 내가 차갑게 냉각해줬어. 그랬더니 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다시
이 액체가 일부 고체로 응고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완전히 고체로 되더니 온도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더라. 자, 액체 정도의 활발한 상태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첫 번째 입자의 운동성이 떨어져. 그러면 얘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져. 그러면 얘네가 가까이 있으면서 아까와 똑같은 운동성을 유지하겠지. 그러면서 얘네끼리 부딪히면서 열이 내려가지 않고 열이 방출된단 말이지. 왜 우리 부싯돌 계속 부딪히면 열 나서 빛도 나고 불도 나는 거잖아. 얘네가 가까이 있으면서 운동하면서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지. 해서 온도가 유지되다가 이 모든 게 다 고체 정도로 상태가 딱 바뀌면 이제 자체 운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가 수평하지 않고 다시 냉각되는 상태. 열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계속 온도가 떨어지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요 응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율아.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다르다? 왜 같을까? 가은이. 왜 같아? 애들 왜 이렇게 간지러워.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서연아, 왜 같아? 우리 가은이가 너무 수줍음이 많아갖고 안 들려. 왜 같아? 똑똑한 승민이가 너무 말하고 싶어.